폴리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폴리에틸렌 폴리머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렌트가 멜트 상태에서 그리고 변시간 상태에서 소비된 것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실험체 것든지 산수와 산수를 이용해서 실험한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ESF분이 현재적 연구부터 ESF분이 도와주시는 사용된 샘플은 최근 이런 폴리에틸렌의 블렌드 시스템을 산스를 통해서 실험하는 경우에는 보통 HDP와 LDP, HDP와 LDP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나누시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시스템은 옥테인이 포플리머 된 옥테인 LDP와 유틸된 옥테인 LDP와 그 다음에 하이드로이젠이트 된 LDP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LDP로는 보시와 같은 분열 안보 데스티가 들어있는 엑선 케미컬에서 어떤 LDP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출된 폴리머의 경우 추출된 퍼센트율이 한 95%에서 25%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측정된 몰리큘러 웨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LDP 같은 경우에 폴리머가 그 되겠습니다. 블렌드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블렌드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을 렌더에서 프레젠테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블렌드에서 사용된 샘플들은 155도씨에서 멜트 프레싱한 디스크 라이트 샘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다이아미터가 12mm 정도고 센스가 1.5mm가 되겠습니다. 산스 실험은 문제는 연구소에 새로 만들어진 산스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보다 정확한 자세한 산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내일 오전에 포스터 세션에서 송백숙 씨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산스 실험을 했습니다. 사용된 웨이브랭스는 후각을 보기 위해서 8.29 옹스트롱의 웨이브랭스를 사용했고요. 유기적 광각을 보기 위해서 4.32 옹스트롱의 웨이브랭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팅 스태티스틱스는 약 픽셀당 500 카운트 정도를 되돌릴 수 있고요. 하지만 5% 정도의 에러를 가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빔 사이즈는 8mm 정도의 빔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산스 실험은 가속이 처음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때 빔 사이즈는 0.6 곱하기 1mm의 빔 사이즈입니다. 산수 시스템에서는 이미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었을 때 보시와 같은 오더링이 없는 샘플의 경우에는 라디얼 에버리지, 서큘러 에버리지에서 수로 인텐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멜트 시스템에 대해서 샘플 플레어는 어떤 샘플 플레어를 사용하냐면 펄스 크리스탈로 된 샘플 플레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폴리이미드를 사용해서 폴리이미드로 만들어진 샘플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이미드의 트랜스미턴스와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이런 샘플셀이 어떤 백그라운드 스캐터링을 일으키지 않나 싶어서 그런 스터디를 했었고요. 산스에 있어서 폴리이미드는 트랜스미턴스가 약 99% 정도 되는 트랜스미턴스를 보였고 그 다음에 거의 백그라운드 스캐터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저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험 데이터를 얻어서 실험 데이터를 얻어서 라디얼 에버리지를 했고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얻은 후에 샘플 셀의 트랜스미턴스와 샘플의 트랜스미턴스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셀에 의한 백그라운드를 보정했습니다. 보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샘플에서 얻은 인텐시티를 애플루트 스케일로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샘플인 실리카를 사용합니다. 실리카를 사용해서 애플루트 스케일로 애플루트 스캐터링 인텐시티를 보정했습니다. 이러한 애플루트 스캐터링 인텐시티를 얻은 후에는 산스에서와는 달리 산스에서는 이런
이런 데이터가 라디얼 에버리지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에피소드 스테이로 측정된 산스 데이터가 되면 그 하이드로지네이트된 파트, H 파트 컬컴에 의해서 많은 백그라운드 스캐터링이 생기죠. 인코이런트한 백그라운드 스캐터링이 생기고 이 인코이런트 스캐터링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소각에서는 옵틱스에서 나오는 BB-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이디언 스캐터링 같은 코이런 스캐터링이 발생하게 되는데 코이런 스캐터링도 이런 100% 하이드로지네이트 된 샘플을 가지고 코이런 스캐터링을 적용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블렌드를 한 조정은 앞에 쪽이 옥테인 LLDP가 되고요. 뒷부분이 LDP가 되는데 OLDP와 LDP 앞쪽이 주트레이트가 된 것입니다. 주트레이트된 옥테인 LDP와 LDP가 9대1, 10대3, 5대5, 3대7, 1대9의 퍼센티지로 샘플을 만들어서 측정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멜트 상태인 140도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들이고요. 파란색은 이 멜트 상태에서 측정한 샘플을 그 자리에서 엑셀 주스에서 캔싱을 한 후에 바로 측정을 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모노톤에서 하는 이런 불필요한 커브가 측정이 있는데 이런 커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폴리머 구조가 폴리머에서 이런 모노머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노머들이 C2D4 또는 C2H4에 의한 C2D4와 C2H4와 C2D4들의 거리에 관계되는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캐터링은 그런 C2D4 그러니까 모노머 유닛 간의 거리에 의한 정보들은 이 스트럭처 팩터 안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된 샘플에 있어서 샘플의 컨트라스트, 듀트레이트 파티의 컨트라스트와 스펙팅 맥스와 하이드로지네이트된 파티의 스펙팅 맥스의 차이 제곱을 나타내는데 이런 컨트라스트 팩터와 그 다음에 스펙팅 팩터의 법에 의해서 코이런 스펙팅 파트가 측정이 되고요. 이 측정된 코이런 스캐터링 인텐시티를 RPA 모델을 사용한 이런 스트럭처 팩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RPA 모델을 사용했는데 RPA 모델로 사용된 스트럭처 팩터를 가지고 피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터랙션 파라미터인 카이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노디스퍼스한 경우에 샘플들이 모노디스퍼스한 경우에는 보시와 같은 두바이 펑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폴리디스퍼스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슐츠 지엠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이러한 디바이 펑션, 마디파이드 된 디바이 펑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RPA 모델로 피팅한 결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잘 피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피팅 결과들로부터 인터랙션 파라미터인 카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디스퍼스한 샘플 같은 경우에 크리티컬 카이는 보시와 같은 디비전을 보고요. 이런 크리티컬 카이는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트 상태에서 측정한 카이 값이 밑에 까만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룸 템퍼레처 계산된 카이 값은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카이 값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멜트 상태에서 카이 값이 4 곱하기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트레이트된 샘플을 주트레이트로 칠한 샘플을 호모지니어스 동일한 샘플인데 주트레이트로 칠한 샘플을 50도 50으로 써줬다는 할 때는 아이소톱 이펙트에서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생깁니다. 그 아이소톱 이펙트에서 측정되는 카이 값이 약 한 4 정도, 4 곱하기 10 마이너스 4 정도 나타나는데 따라서 거의 인터랙션 파라미터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멜트 상태에서 블렌드가 아주 잘 된다는 거죠. 굉장히 미서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 세퍼레이션 또는 미서빌리티 그리고 룸 템플릿에서 미서빌리티에 관한 것은 그런 연력학적으로 유도된 카이, 계산된 카이보다는 오히려 몰폴로지컬 정보를 동물로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난 컵에서 특징적인 파트들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익스텐드에서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펜칭을 하면서 결정화가 진행이 된 샘플이 되었습니다. 결정화가 진행돼서 라멜라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라멜라와 라멜라 간 거리에 의한 디스페이싱에 의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스터디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템플처에서 결정화된 샘플의 미서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산스 데이터와는 달리 지금 산스 데이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많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스로서는 몇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이 앞쪽을 이렇게 측정을 했고, 산스로서는 거의 풀 영역을 측정했는데, 이런 픽들이 라멜라 스트럭처에 의한 퍼스트 오더 픽이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약하게나마 세컨드 오더 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LGP가 9대 1, 그 다음에 10대 3, 그 다음에 LDP가 굉장히 많은 파트가 되는데, LDP 양이 많아지면 피크 높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OLGP는 브로드하게 약한 피크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삭스와는 달리 산스를 보면은 굉장히 다른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대1 같은 경우에는 삭스에서는 픽이 제일 약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대9인 LDP가 제일 많은 곳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산스에서는 9대1에서 가장 강한 피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1대9 삭스에서는 가장 큰 픽을 보인 1대9에서 굉장히 약한 픽을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솔리드 상태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라멜라 일렉트론 덴시티가 있는데 라멜라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뉴트레이트로 치환된 파트가 이렇게 랜덤하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 이때 하이드로지네이트 된 파트가 라멜라 밖에 있는 아모포스 영역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라멜라 영역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랜덤하게 라멜라 영역에도 존재하고 아모포스 영역에도 존재하고 이렇게 공존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존하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라멜라 C2H2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 뉴트론에서의 스패터링 컨트라스트 팩터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컨트라스트는 거의 C2D4의 컨트라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아웃포스 영역에서는 C2D4가 갖고 있는 컨트라스트를 이런 A 하이드로젠 파트가 캔슬링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는 컨트라스트가 2대1 정도였다고 하면은 캔슬링 하기 때문에 2대 0 정도의 컨트라스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커진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존재하더라도 이런 파트, 아모포스 파트와 크리스탈라인 파트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하이드로지네이트 된 파트가 라멜라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컨트라스트를 캔슬링하기 때문에 역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것은 9대1에서 가장 강한 피크를 보이고 그걸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9대1에서 컨트라스트가 제일 크고 왜냐하면 결정은 여기서 제일 많이 만들어졌지만 컨트라스트가 제일 크고 점점 가면서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이드로지네이트 된 파트가 라멜라 속에만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아모포스 속에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비헤이비어가
그 5대5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거나 또는 5대5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거나 하는 랜덤한 비행을 보일 수도 있고 결정화에 따라서 랜덤한 비행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5대5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지네이트 된 파트와 듀트레이트 된 파트가 밸류 세퍼레이션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5대5에서 가장 높은 인덱스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듀트레이트 된 파트와 하이브리지네이트 된 파트가 서로 공존할 때 라메다 속에서도 공존하고 아웃포스 속에서도 공존하고 이러한 상태가 9대1 조성에서부터 모든 조성에까지 쭉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9대1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이러한 비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것은 실제로 컨트라스트 팩터를 완전히 코크리스탈라이즈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입배상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듀트레이트 된 파트가 가장 많을 때 컨트라스트가 제일 높고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익스페리멘탈 데이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페이지 세퍼레이트 된 시스템이 아니고 거의 코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런 G 플랫과 드바이 VC 플랫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웰 믹스드 된 경우에는 G 플랫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바이 VC 타입의 드바이 VC 플랫을 했을 때 리니어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은 이런 두 페이지가 완전히 두 페이지로 세퍼레이션 됐을 경우에는 드바이 VC 플러스 했을 때 리니어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드바이 VC 플러스를 했고 G 플러스 했을 때 G 플러스는 리니어한 비행을 보이고 드바이 VC 플러스에서는 이러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랜덤 믹싱이라는 것을 좀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용된 OLLDP와 LDP 블렌드 시스템은 모든 조성에서 140도에서 미서블 하다는 것이 알 수 있었고 룸 템퍼레이처도 미서블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는 코크리스탈리제이션 비행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